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2월 14일 금일 상승한 종목 중에서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또 실적도 우수한 종목들 26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테마별로 정리를 했고요. 의료, 콘텐츠, 반도체, 5G, AI, 2차 상승, 그 다음에 그 외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저희 채널은 과거에 오른 종목들 매매한 내용이 아니라 미래에 오를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서 물릴 위험이 큰 종목보다는 상승 초기 종목들 위주로 선별했고, 거기다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아주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단타를 하든 종가하든 수익 매매를 하든 간에 기왕이면은 갑자기 무슨 전환사채가 나온다든지 거래 정지가 될 만한 위험한 종목보다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 위주로 선별하고 있고요. 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도 매주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화면을 캡처를 해주시고요.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KPX 생명과학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실적주 위주로 하지만 상한가 종목 중에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은 참고해 보시고요. KPX 생명과학도 원료의약품 수출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540억 상한가에 갔습니다. 중국의 의약품 부족 현상이 국내까지도 전이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아세트아미노펜,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하죠. 타이레놀.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출 통제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제약 관련주들이 조금 더 순환매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데요. KPX 생명과학이 오늘 540억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상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일도 변동성이 있는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프롬바이오입니다. 프롬바이오는 건기식 제품이죠. 건강기능 제품. 예전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건강기능식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신다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탈모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이 종목은 정말 끼가 많은데 이 분홍색 실선들이 다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폭증한 구간인데 그런 구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고 팔아먹은 흔적은 없고 매집한 흔적만 있으면서 주가는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대금 430억 나왔는데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서 충분히 좀 향후에 슈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오른 게 없죠.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기대가 되는 프롬바이오. 게다가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갑자기 망하거나 이럴 회사도 아니고 유보율도 6000%가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10%가 안 되네요. 눈여겨볼 만한 종목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이 돈이 메마른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또 나름 부각이 되기도 하죠. 다음은 파미셀입니다. 오늘 mRNA 관련 종목들, 모더나의 mRNA 기술이 항암 치료에도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mRNA 종목으로도 상승 어떤 원동력이 됐는데요. 파미셀도 올랐고 ST팜도 올랐습니다. 근데 파미셀이 시가총액은 한 6,700억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실적을 보이고 있고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고 연간 단위로도 내년 내후년 성장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그런 mRNA 원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파미셀이 오늘 부각을 받아서 8% 상승을 했고 거래대금은 320억이 나왔습니다. 녹십자 웰빙도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국의 태반 주사의 진출 가능성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태반 주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제 원료 의약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적도 실체가 있는 회사다. 시가총액은 1,560억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주나 이런 최근에 급등한 종목 중에 실체 없이 적자 회사들도 많은데 여기는 전문 의약품으로 뭐 여러 가지 비타민 주사, 미네랄 주사,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좋죠. 녹십자 웰빙 실적도 좋고 양음양 패턴으로 오늘 5.4% 올랐는데 향후 더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개해드린 지가 좀 된 12월 초에 소개를 했겠네요. 이때 상한가 갔을 때 11월 29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 이후로 지금 한 보름 정도 더 지났는데 이 종목은 아일리아라는 그 안과 질환 관련 그 블록버스터급 약인데 그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 가지고 또 해외 수출 계약까지 맺었는데 그 약이 이제 안과 질환 약인데 한 10조 이상 매출이 나오는 종목이 약이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시가총액은 한 1조 800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그런 이제 기술 투자한 것들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양음양으로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에너지를 모아서 2차 상승을 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이 아일리아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11조인데 뭐 한 10분의 1을 가져온다 라고 추측을 했을 때 한 1조 그거에 대한 1조가 아니라 5천억을 갖고 온다고 쳐도 5천억에 한 10% 정도 매출액의 10%를 받는 걸로 제가 내용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만 연 한 5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돈을 버는 회사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시가총액 1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 있는 회사고요. 다음은 RP바이오는 제가 이때부터 계속 지금 일주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왜 그러느냐? 시가총액이 아직도 1200억이 안 됐는데 연간 단위로 보면 매출액이 1400억, 1800억, 2000억으로 가면서 영업이익이 130억, 170억, 200억 계속 성장을 하죠. 연질 캡슐, 그러니까 약을 먹을 때 우리가 그냥 약을 먹으면 막 쓰잖아요, 입이. 근데 연질 캡슐화해서 먹으면 먹기가 굉장히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약에 대한 얘기가 막 부각이 되는 시점에 그 곁다리로 충분히 부각을 받고 또 신규 상장된 종목이어서 더 신나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RP바이오를 틈나는 대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그래서 일간으로 놓고 매매 내역을 놓으면은 RP바이오를 계속 좀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DNC 미디어입니다. 웹2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DNC 미디어, 그 다음에 미스터 블루, 대원 미디어까지 아직까지는 이 정도 시총에서는 또 오를 만한 여지들이 한 2천억대 되죠. DNC 미디어가 한 2,500억이고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미스터 블루는 1980억인데 한 70억,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벌었네요. 대원 미디어는 시가총액 1800억이고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 근데 이제 덜 오른 거는 대원 미디어가 좀 덜 올랐고 오늘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하지만 좀 안전한 종목으로 골라본다 그러면 대원 미디어가 또 자체 채널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웹툰 종목들 정리해 드리고요. 애니플러스는 키즈 컨텐츠죠. 이제 아이들 만화 같은 것들 이제 OTT에 공급을 하는데 이런 키즈 컨텐츠의 시청은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오죠.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이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OTT에는 계속 수록이 될 내용들이어서 현재 시가총액 1,500억이라면
아직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7,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4,000원 좀 안 되는 와중인데, 물론 뭐 초기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도 단계에서도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애니플러스 이제 막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할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OTT 기기 관련해서 가온미디어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강하게 장대양봉 거래량 쏟고서 횡보하다가 오늘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이 종목도 워낙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00원인데 지금 뭐 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실적이 작년에는 좋았어요.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약하긴 해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1,300억이면 충분히 상승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피델릭스라고 좀 생소한 종목일 텐데요. 그 반도체 설계 팹리스 회사인데요. 차트 모양도 좀 희한하게 이렇게 꺼지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갖고 거래대금도 440억이면 비교적 잘 나온 거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519억에 유통비율이 70%예요. 그러면 350억 가량 유통이 되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가면서 440억이 갔다는 거는 꽤 많은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는 의미죠. 다만 이제 상한가가 바로 마무리되지는 못하고 장 후반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서 상한가를 간 거는 조금 힘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가볍고 충분히 좀 재미있게 거래해 볼 만한 종목이고 또 망할 일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이 정말 제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그때 실적도 워낙 좋고요. 시가총액 1,400억인데 당기순이익이 한 250억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회를 또 용인시에서 하면서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횡보하다가 오늘 또 거래대금이 실렸네요. 저는 아쉽게도 어제 거래를 했다가 좀 음봉이 떨어지면서 손절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오른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총 1,400억대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거래할 어떤 기회를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XR 기기 관련해서 연성 PCB, 그러니까 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뉴플렉스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850억이고 그런 XR 메타버스 관련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죠. 올해 185억 당기순이익 예상되고 내년에 214억, 그 다음 해도 한 2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단골로 등장하고, 그런데 게다가 실적도 좋고 기술적 흐름도 잘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 메타버스 종목이자 회로 기판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된 PCB, 네트워크 PCB 관련된 이수페타시스인데요. 5G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죠.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한 900억. 적자 사업을 많이 정리를 해서 적자에서 턴어라운드, 올해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내년에 또 보니까 비슷한 수준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시총 400억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이 아주 거침없이 오르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보다도 올해 지금 4분기에도 영업 실적이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어쨌든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통신 장비와 또 기타 사업들도 영위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 어쨌든 이 종목도 많이 내렸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기지개를 펴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5G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AI 관련 종목인데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계속 내렸죠. 계속 내리다가 최근에 한번 장대 양봉을 뽑고, 근데 장대 양봉을 뽑을 때도 거래대금이 44억, 좀 약했죠. 거래대금이 좀 약했고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대금을 130억 실으면서 14% 올랐는데, 내용은 주요 임직원이 한 5억 정도 장내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권에서 임직원의 매수는 호재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AI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들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승을 했고, 바닥권에 이제 상승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실적 같은 부분은 좀 아쉽죠. 솔트룩스도 그렇고 마인즈랩도 그렇고, 마인즈랩도 AI 서비스를 뭐 출시했다는 내용으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7.7% 한 8% 정도 올랐고 거래대금도 310억 실리면서 최근에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빨간색 매수 거래량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이 970억, 거래대금은 오늘 310억. 아직 이런 AI 사업이 초기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보인다. 다음은 이제 2차 상승 파동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한번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종목들 몇 개 있죠. 공구먼도 있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한 이 2차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들, 거래대금도 430억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대금을 늘려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실리콘트는 화장품 해외 수출 관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노터스는 동물 비임상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 2차 파동에 1차 파동은 한번 비슷한 모습으로 지나왔고요. 2차 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고점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또 한번 큰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찰해 보시면 좋고, 제가 이제 계속 실리콘투, 노터스, 공구먼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찰하고 또 틈나는 대로 거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우 아이비가 오늘 19% 가까이 상승했네요. 거래대금 320억 나왔고 시가총액 1100억. 작년엔 돈을 잘 벌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는 못하고. 근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종목이 주주 재고를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랐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액면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뭐 1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이제 12,000원까지 올랐었는데 11,5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 뭐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주주 재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증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의아하든 말든 이렇게 최근에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해보고 이후의 흐름을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셀루메드를 제가 여러 번 깠죠. 사실은 2,30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하다 바이오 종목이 2차 전지를 한다. 뭐 이런 의료기기,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의료 쪽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2차 전지에 진출한다는 내용으로 엄청 깠는데, 오늘은 아예 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를 출시한다는 내용을 아예 그냥 기사로 내보냈어요.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죠. 사진까지 나오더라고요. 시가총액 2,300억이고 거래대금이 1,460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kas는데 어쨌든 실체를 전기 오토바이를 팔겠다. 그게 또 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거래대금을 엄청 쏟으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첫 움직임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그냥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F&F 홀딩스가 실적이 깡패고 MLB 모자가 중국에서 엄청 팔리면서 중국의 뭐 리오프닝 기대감도 있고 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21선을 깰 뻔하다가 지지받고 오늘 또 8% 올랐는데 다소 좀 안정된 상황에서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T의 관계사죠. 그 SKT 관련된 광고를 하고 있는 인크로스인데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2,100억이고 아주 얌전하게 매출을 올려가는 400억, 500억, 530억, 600억, 700억 당기순이익도 150억, 200억, 250억 이렇게 올려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바닥권이죠. 완전히 바닥권에 처음 20주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거래대금 측면에선 재미가 없지만 실적이 좋은 종목 정도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코나아이라는 종목인데요. 결제 플랫폼 종목들 뭐 이런 지역에서 배달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런 결제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2,900억이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500억 나왔네요. 그 전년도에는 한 200억.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른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지역 화폐 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색깔도 좀 엮이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20주선도 완전히 올라섰고 이제 20주선도 우상향할 일만 남았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들이 이제 상승을 다지면서 21선, 61선 완전히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대금도 한 120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면 좀 편안하게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모트렉스는 61선과 21선을 계속 타면서 우상향한다. 주봉상으로도 아주 안정적이다.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실적이 동반된 시가총액이 4,260억인데 450억 정도 나오고 내년에도 그 정도, 내후년에는 더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스마트카 관련 종목에서 이 정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없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21선을 뚫었는데 2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또 한 10% 정도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엔벨럽 상단을 그려놨는데 상단에 다가가는 시점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향후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한 종목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